race car driver does not win a race alone. Each F1 team is made up of hundreds of team members, mechanics, engineers, strategists, management, marketing, and so on. And the game of football is not won by one individual running up and down the field, playing every position. It takes an unbeatable team with an unbeatable strategy to win. 네, 안녕하십니까. 앞선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오토메이션 애니어 코리아에서 세일즈 엔지니어 팀을 맡고 있는 이학수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Artificial Intelligent 지능형 자동화 플랫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신제품 출시 업데이트하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제 보신 F1 포뮬러 레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스폰서십으로 참여를 한 그런 영상 짧게 보셨는데요. 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실 겸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렸고,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오늘 이노베이션 데이를 맞아서 저희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신제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근 1년간, 지금 만 1년 동안 이 코비드라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코비드라는 내용,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저희 지사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들, 얼마만큼 이제 도태되고 시장에서 살아남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1년간은 이 코비드 19이라는 상황이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팬데믹이 일어나고 저희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많이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산업 전반에 걸친 그런 변화가 아니고요. 저희 개개인의 모든 일상들, 다양한 학교를 못 간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친구들과 이제 만남 그런 것들도 못 한다는 그런 이제 언택트 같은 것들이 많이 제한되는, 그 언택트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요소로 이제 많이 바뀌어지게 됐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에 이제 빗대서 이제 저희 쪽 RPA 쪽 오토메이션 시장도 어떻게 좀 발전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즌 디벨로퍼가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티즌 디벨로퍼는 그냥 현업 개발자 일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구글이든 아니면은 MS든 애플이든 이제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있고, 수많은 소프트웨어 SaaS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 많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전문적인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이제 쉽게 로우 코딩이나 제로 코딩이라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별도의 이제 코딩이나 그런 것들은 최소화하고 좀 더 쉬운 UI를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로 코딩 그리고 로우 코딩,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발맞춰서 이제 저희 시티즌 디벨로퍼, 그러니까 현업 개발자들, 현업 사용자들도 그러한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비드 팬데믹 시츄에이션에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요. 또 업무에 대한 트렌드나 그런 것들도 화상회의 또는 이제 원격지에서 가상으로부터 쓰는 그 가상화,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런 거에 더불어서 내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재택에서도 할 수 있네, 이러한 니즈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뭔가를 매크로를 만든다든지 특정 작은 봇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점에 있어서 저희 RPA에서도 저희가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해서 현업 참여자들, 현업분들이 직접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트너의 제이슨 웡이라는 그 애널리스트죠. 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향후에는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제 포럼을 이제 게재를 했고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2023년까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원래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시던 그런 개발자보다 이러한 시티즌 디벨로퍼가 4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코드, 로우 코드 같은 그런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지금 이제 코비드라는 시츄에이션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이제 패러다임이 시프트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DT와 마찬가지로 그 시티즌 디벨로퍼가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현업 개발자, 현업 비즈니스 오너죠. 비즈니스 오너를 통해서 그 자동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RPA, 자동화에 대한 그 많은 구축 사례를 보시면 중앙에 COE, 센터 오브 엑설런스라는 중앙 조직에 있는 사용자들 또는 현업에 있는 특정 부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모든 자동화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개발하고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동화 프로세스를 끄집어내는 것들도 시간이 걸리고 검증을 하고 개발을 해내서 그 자동화로 가는 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 액티비티 프로세스 수가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COE가 드리븐하는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들지만 그 오토메이트 되는 수는 좀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 담당자, 그러니까 내 업무를 알고 있는 담당자가 내 업무를 직접 개발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사용자의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본인의 업무를 이해를 하고 빠르게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는 그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현업분들을 직접 RPA 개발자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현재 이제 저희가 나가야 되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분들은 각각 비즈니스 유닛들을 리드하고 있는 내 업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이해를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화를 쉽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세 개발이나 관리, 분업 분산 같은 것들도 당연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제 자동화에 대한 이제 민주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각각 현업의 개개인의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자동화에 대한 그 효율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빠르게 증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이제 그 민주화를 통해서 각각의 개인의 업무들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 COE라는 존재는 그 여전히 존재를 하면서 그 뭐 리스크나 아니면 그 앞서서 그 각각의 그 현업 개발자들이 하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는 형태로 좀 더 효율적인 형태로 이제 RPA에 대한 모델이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지능형 자동화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장표처럼 일단 뭐 저희가 그 피지컬한 로봇 자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그 로봇과 같이 소프트웨어 봇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희가 RPA, 기본적인 몸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뇌 역할, 그러니까 비정형 문서랄지 사람이 인지하는 것과 같이 정형화되지 않은 약간의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요소가 가미된 그런 이제 문서를 추출하는 그런 IQ봇이라는 제품, 그리고 봇 인사이트, 그러니까 봇에 대해서 봇이 했던 모든 액티비티에 대해서 가시성을 가지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버드아이 뷰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성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이제 RPA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기존부터 항상 고객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릴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디스커버리 봇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될 거고요. 이 디스커버리 봇이라는 것들은 사람이 하는 프로세스, 각각 현업이 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실질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게 좀 더 빠르게 발굴을 해서 좀 더 가속화, 자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AARI, 그러니까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첫 제목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말씀을 드릴 때 AARI가 이제 빨간색으로 노출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약간 어시스턴트를 해줄 수 있는 오토메이션 애니어 로보틱 인터페이스라는 그 새로 나온 그런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에 앞서서 맨 처음 이제 저희 그 RPA의 근간이 되는 몸통이 될 수 있는 그 RPA에 대해서 엔터프라이즈 A2019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엔터프라이즈 A2019는 사람 중심적인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경험치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RPA 제품
제품에서 조금 더 진보를 해 나간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모니터 속에 있는 여기에 이제 플로우 차트 형태로 모든 봇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쭉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 웹 기반으로 이 툴이 빌드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디바이스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쉽게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스케일 오토메이션, 그리고 인터그레이티드 위드 AI, 그리고 멀티 플랫폼 서포트. 간단하게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제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그 워크플로우 형태를 이용을 해서 시티즌 디벨로퍼들도 쉽고 빠르게 봇을 만들고 수행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AI하고의 인터그레이션, 그러니까 다양한 AI적인 요소들이 많을 텐데 이제 서드 파티나 그런 AI적인 요소들하고 좀 더 쉽게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멀티 서포트 부분인데, 멀티 플랫폼 서포트인데요. 일단 저희가 업계 최초로 리눅스에 대한 그 서버 구성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 리눅스에 대한 자동화까지 이제 저희가 업계 최초로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혁신들이 들어온 이제 A2019라는 제품이 앞으로 이제 저희가 로드맵을 확장해 나가고 좀 더 이제 크게 확장을 하고 이제 DT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용자 경험치 제공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현업 사용자죠. 현업분들이 쉽게 봇을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좀 더 빠르게 이 현업분들이 쉽게 만들면 그 누구보다도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경험치를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적인 개발자분은 뭐 다양한 스크립트나 아니면 다양한 언어나 그런 뭐 그 API 콜이나 그런 것들을 그 결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UI를 얼마만큼 잘 제공을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티즌 디벨로퍼, 현업 사용자 관점인데요. 일단 손쉽게 봇을 만들고 워크플로우 형태로 봇을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웹 기반의 그런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현업 담당자분들도 어느 정도의 교육만 받으시게 되면 손쉽게 봇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유니버셜 레코더라는 통일된 레코딩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업 사용자가 레코더를 켜 놓으시고 특정 업무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진행을 하시고 이제 그 레코딩을 종료를 하시게 되면 그 업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캡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특정 코딩을 하지 않고 노 코딩으로 봇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나의 트렌드인 로우 코드 개발,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특정 봇을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커맨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설정값만 넣으시게 되면 그게 봇에 대한 커맨드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렇게 시티즌 디벨로퍼가 쓸 수 있는 쉬운 UI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전문적인 개발자분들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웹 기반의 개발 툴 환경은 그쪽 상에서 이제 저희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명령어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커맨드로 지원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것들은 이제 인라인 스크립팅입니다. 인라인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코딩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접목해서 쓰시게 되는데, 그러한 스크립트를 불러와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봇 안에 있는 코딩 내에 인라인으로 바로 코딩을 뭐 카피 앤 페이스트던, 아니면 직접 코딩을 넣으시던, 아니면은 뭐 스크립트 해놓은 거를 불러오시던, 그런 식으로 인라인 스크립팅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AI나 그런 다양한 그 요소들하고 서드 파티하고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특정 그 빌링 블록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져다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고객사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특정 레벨의 어떤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또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패키지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고객사에서 재활용 가능하게끔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전문적인 개발자들도 쉽고 빠르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봇을 개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U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도입 단계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이제 많은 고객사에서 이미 RPA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 주셨고, 지금 단계는 이제 스케일해 나가는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스케일에서는 이제 처음에 적용을 하고 거기에다 이제 액셀레이션, 이제 가속하고 스케일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 이제 현업 개발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 내에 RPA에 대한 확산이나 아니면은 좀 더 효율화 그런 것들을 많이 높일 수가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DT,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IQ봇입니다. IQ봇은 이제 오토 익스트랙션, 그래서 자동으로 문자열 같은 것들을 추출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리 학습된 AI 모델 기반으로 지능형 데이터 인식하고 추출하는 것들, 별도 설정 없이 금방 이제 설치하고 구성할 수가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경쟁 제품하고 차별화된 그런 관점이고요. 저희는 이제 타사 제품들하고 다르게 조금 더 쉽게 사용자들이 보실 수 있게, 현업 사용자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UI를 기반으로 좀 더 이제 쉽고 직관적인 그런 U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그 저희 IQ봇이라는 제품의 전체적인 이제 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인보이스 문서가 있으면 오른쪽에 지금 네모 박스 쳐진 것처럼 각각 사람이 보는 것처럼 각각 개별 단어들을 이렇게 네모칸처럼 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인식한 언어에 대해서 각각 그 내용의 항목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떤 항목은 뭐 인보이스 넘버는 여기 맨 위에 있는 요거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기만 하면 이게 학습이 되고, 다음부터는 이 지금과 같은 인보이스하고 약간 틀린 양식의 인보이스가 있더라도 위치가 다르더라도 그것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지능형 문서 추출 솔루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한 예를 한번 보시면 일단 이메일로 인보이스가 왔다는 가정하에 이메일로 인보이스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양한 양식의 인보이스 문서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서의 양식의 인보이스 문서들을 일단 먼저 전처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클렌징을 하고 뭐 DPI는 300 이상을 이제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문서들을 이쪽에서 이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뭐 NLP를 이용을 하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이제 분류하는 방식에 의해서 문서의 양식별로 이렇게 그룹화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출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지정을 해 놓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추출하는 항목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추출된 결과들을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녹색으로 체크된 것들은 정상적으로 추출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여기 사람 표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벤더 넘버 그리고 PO 넘버는 정확하게 추출이 안 됐다라고 인지가 돼서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해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베리피케이션을 해주고, 아니면은 이거는 벤더 넘버는 이쪽에 있는 이 항목이야, 뭐 PO 넘버는 이쪽에 있는 내용이야 라고 학습을 시켜주게 되면 그 다음 문서부터는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 인지를 하고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정형 문서에서 정형화된 양식으로 뭐 인보이스 넘버던 데이트던 뭐 토탈 값들을 쭉쭉 뽑아내게 되면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RPA가 뭐 ERP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승인 프로세스를 태운다든지 이렇게 접목해서 자동화의 효율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봇인사이트라는 제품인데요. 봇인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이제 360도 가시성을 다 제공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그 시각화해주는 그 분석 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화 데이터나 그 봇이 취급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대시보드화해서 시각화해주는 그런 툴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곧 출시 예정인데 태블유하고 이제 태블유 커넥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태블유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비즈니스 아날리시스 데이터, 그리고 타 어플리케이션과의 그런 데이터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좀 더 쉽고 빠르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C레벨의 분들이나 그런 의사결정자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시각화를 제공해주는 그런 BI 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고, 이 디스커버리 봇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봇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메이션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쉽고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프로세스에 대해서 문서화 그리고 자동 캡처를 통해서 업무 자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업무에 대한 이제 다양한 기회를 확인을 하고 자동으로 봇을 생성을 해주는, 그러니까 뭐 프로세스를 발굴해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발굴한 프로세스를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플로우를 만들어주고 그 플로우를 기반으로 바로 봇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스커버리 봇을 통해서 현업이 사용하고 있는 현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시티즌 디벨로퍼가 돼서 직접 봇을 만들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하면 봇을 조금 더 빠르게 개발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봇을 개발을 하고 RPA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대략 70%의 시간을 사전에 프로세스 발굴을 한다든지 그걸 문서화해서 개발자에게 넘겨주기 전까지의 과정이 70%의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의 프로젝트 시간 동안에만 자동화에 대한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자동화의 프로세스가 매우 적어지고 거기에 대한 효율화가 많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커버리 봇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 디스커버리 봇이 처음에 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녹화를 통해서 업무에 대해서 디스커버리를 먼저 해주고요. 디스커버리 된 업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을 해서 자동화에 대한 플로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봇으로 생성을 해주는 것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디스커버리 봇이 전부 다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커버리 봇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앞선 70% 그렇게 낭비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그 앞선 시간들의 프로세스 분석가, 이제 고비용의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 보통 분석을 하고 우선순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제 문서화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거 줄이고 현업 사용자가 이제 직접 프로세스 발굴을 하고 그 분석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검증만 하고 RPA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서 이제 조금 더 봇을 많이 빠르게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엔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AP 매니저가 지금 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다양한 AP 매니저들이 하는 그러한 그 업무에 대해서 레코딩을 하고 업무를 보시게 되면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23초, 38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업무에 대해서 그룹화를 하고 그 같은 업무들의 중복되는 것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이나 중복된 동일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그거를 봇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디스커버리 봇이 해주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좀 쉽게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스커버리 봇은 이제 자동화를 할 때 조금 더 디스커버리를 쉽게 해주고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65에서 70%가 그걸 아이덴티파이하고 디스커버리 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 현업분들이 하는 업무, 다양한 업무들이 있을 거고 다양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쓰고 있을 텐데요. 각각 그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시는 현업 담당자분들이 하시는 업무들을 모두 다 캡처를 하고 거기에서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하나의 그룹핑을 하고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플로우에 대한 자동으로 봇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 업무 사용자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순서를 쭉쭉 정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 사용되는 업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별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나 플로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봇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 봇이 바로바로 구동되고 처리될 수 있게끔, 그래서 시티즌 디벨로퍼 실제로 현업 담당자분들도 본인의 업무를 녹화를 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봇을 보고 조금 더 빠르게 봇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뭐 POC나 그런 내용들은 저희 쪽 AM 쪽 그 세일즈 담당분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 발굴하는데 이제 조금 더 편의성이 증대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봇과 할 수 있는 협업을 많이 효율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기업의 이제 이윤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저희가 이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목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솔루션 중에 이제 마지막 가장 최근에 추가된 R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하고 봇이 그 인터페이스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뭐 아마존의 알렉사, 이제 제일 처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출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많이 쓰시는 시리, 애플의 시리, 그리고 뭐 구글 어시스턴트까지 이러한 다양한 그 디지털 비서들이 이제 저희가 뭐 모바일이던 그런 AI용 스피커던 집에서던 아니면 핸드폰으로 저희가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시리야 날씨 좀 알려줘, 아니면은 뭐 지금 주식이 어떠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검색해서 알려주는, 조금 더 쉬운 그 업무,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개인 비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제가 업무를 볼 때, 제가 뭐 맨날 남아서 야근을 하면서 특정 업무들, 뭐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용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약간 비생산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을 이런 비서가 대신해 준다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개념에서 이제 저희가 RE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AARI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로보틱 인터페이스의 약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사람이 저희가 시리나 뭐 구글 어시스턴트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하는 것처럼 실제 업무에서도 저희가 디지털로 어시스턴트를 해줄 수 있는 디지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봇을 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AR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데스크탑에서도 이것들을 호출해서 쓸 수가 있고요. 또 모바일 폰에서도 이걸 트리거해서 쓰실 수가 있고, 특정 앱들 그리고 웹페이지에서도 이런 것들을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아까 시리나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SK텔레콤에도 이제 아리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이제 발음은 아리이기 때문에 뭐 아리 이렇게 부르고, 뭐 저희가 뭐 영수증 처리를 해줘, 경비 처리를 해줘 하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봇에게, 특정 비서죠, 비서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를 쓰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모든 작업을 어디서나 시작을 하고 트리거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데스크탑, 모바일, 그리고 특정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웹페이지에서도 특정 트리거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러한 비서봇들이 동작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나한테 던져줄 수 있게끔, 그런 봇으로 하여금 내 업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시스턴트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그리고 말씀드린 음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업무 효율을 상당히 많이 늘릴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누구나 쉽게 내가 하기 싫은 그런 업무나 그런 것들을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데스크탑, 웹,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현업 사용자가 그 RE라는 이제 저희 디지털 어시스턴트한테 업무를 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뭐 이거는 이제 실제 로봇 형태이지만 소프트웨어 봇한테 내가 필요한 그런 업무를 시키는 거죠. 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봇들, 그러니까 백오피스에 있는 봇들이던 뭐 어텐디드 봇이던 언어텐디드 봇이라는 이런 형태의 봇들이 뒤에서 그 시킨 일들을 열심히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들, 또는 거기에 대한 뭐 ERP던 뭐 SAP, 오라클, 세일스포스.com 같은데 접속을 해서 업데이트를 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현업 사용자한테 리턴을 해주는, 뭐 경비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뭐 ERP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실제 내가 해야 되는 업무를 비서한테 시키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 저희 업무 환경에서의 디지털 비서다라는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저희가 쉽게 업무를 지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이제 코비드-19이라는 이런 팬데믹 환경에서 저희가 요새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게 되고,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협업을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격지던 집에서던 내 모바일 앱이던 쉽게 회사 내에 있는, 아니면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그런 봇에게 업무를 시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처리를 하고 나는 결과값만, 리포팅만 받고 그 다음 좀 더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산성을 당연히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동화에 대한 사용률. 이거는 기존에는 특정 알려져 있는 봇에 대한 것들만 자동으로 돌아가는, 스케줄링 돼서 돌아가는 거에 국한됐다면 모든 사용자들, 현업 사용자들이나 내가 내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비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그 업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화에 대한 사용률을 현저하게 높게 증대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DT를 흘러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R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신규 직원이 입사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부분은 디지털 워커, 그래서 R이가 시켜서 동작하는 봇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는 이제 현업 담당자가 이제 신규 직원 입사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사팀에서 신규 직원에 대한 입사 프로세스를 IT팀에 요청을 하겠죠. 그럼 IT팀에서 이 R이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바일이든 웹이든 특정 앱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그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R이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R이가 직접적으로 그 HR 시스템, 워크데이든 다양한 HR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거기 신규 직원에 맞는 노트북에 대한 또 노트북이나 관련된 하드웨어들을 다 주문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계정 생성, SSO 계정, 그리고 업무에서 필요한 다양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계정 생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완료에 대한 내용을 그 IT팀 담당자에게 알림을 주게 되고 이 담당자는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정상적으로 모든 게 처리가 됐네 하고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이 봇이 다시 인사팀 담당자에게 이 모든 서머리 리포트와 처리 알림에 대한 것들을 넘겨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인사팀 담당자 그리고 IT팀에서 진행해왔던 이런 많은 동일한 그런 루틴화된 그런 업무들이 쉽게 봇이라는 디지털 어시스턴트한테, 디지털 비서한테 시켜주게 됨으로써 이 시간 동안 이 IT팀과 인사팀은 조금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디지털 비서 R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지루하고 반복적인 루틴화된 업무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휴먼 에러를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도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봇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사람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시티즌 디벨로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스케일링하고 저희가 RPA를 크게 스케일링하는 전개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왜냐면은 비즈니스 오너, 내가 업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개발에 참여를 함으로써 최적화되고 또 업무를 잘 아는 사람과 아까 중앙에 있는 COE, 센터 오브 엑설런스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갈 수 있게 됨으로써 협업이 가능하게 되죠. 좀 더 빠르게. 그리고 현업 사용자들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재능을 창출함으로써 조금 더 재미있게 RPA 또는 이러한 그 로보틱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HT라고 해서 에버리징 핸들 타임입니다. 특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처리하는 시간인데 이 시티즌 디벨로퍼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아까 디스커버리 봇이나 RE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조금 더 빠르게 응대하고 봇이 효율적인 그 루틴한 업무를 해주고 응답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핸들링 타임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비용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찾는 게 아니라 비서한테 던져주고 나는 다른 업무에 대한 것들을 고객과 계속 대면 상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요청에 대해서 바로 받고 즉각적으로 응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갔을 때 이제 저희가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조직은 당연히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고 극대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RPA를 어떻게 확장을 하는 것들이 이제 좋은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CSAT라고 해서 이제 고객 커스터머 그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상당히 높게 RPA가 많이 늘어나고 조금 더 빠른 응대, 그리고 아까 디지털 비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면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상당히 높게 증대를 시킬 수가 있고요. 당연히 고객 만족도가 늘어나고 업무에 대한 효율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출, ROI도 상당히 증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인력에 대한 비용도 최적화할 수 있고 그러한 다양한 루틴화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을 보색에 던져주고 그 사용자들은 조금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최적화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다른 가치를, 고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응대를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회사가 원하는 앞서서 이제 저희 그 지사장님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못 이룬 기업과 이룬 기업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DT를 해 나가는, DT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크게 5가지 말씀을 드렸죠. 엔터프라이즈 A2019, 그리고 IQ봇, 그리고 봇인사이트, 디스커버리봇, 마지막으로 AARI, 그래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로보틱 인터페이스까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러한 거버넌스 모델 체계를 만들고 스케일링을 하고 그것들을 DT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벤더는 저희가 자동화 플랫폼 중에서 단일 벤더로서는 저희가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쪽 포인트에서 봇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으로 하여금 이제 조금 더 시티즌 디벨로퍼를 인게이지 시키고 그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서포트를 하고 그런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그런 말씀드린 그 스탠다드, 기본적인 그 일반 현업 사용자들, 어떠한 사용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모두 다 드릴 수가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I나 그런 툴, 그런 것들 다 제공을 해드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각각 COE 중심 그리고 각각 비즈니스 유닛들이 각각 현업 개발자분들이 그 러닝을 할 수 있고 그 실제로 자동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벤더는 이제 저희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업무를 최적화하고 쉽게 인게이지하고 익스펜드 할 수 있게 올 2021년에도 저희가 이제 고객사분들의 다양한 그런 니즈에 맞춰서 이런 많은 것들을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릴 것들을 약속을 드리면서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솔루션 업데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